9월 6일 목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정부 여당이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인천에 있는 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인천시 의회와 시민단체는 인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 여파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허위 매물을 내놓거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실수요자들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회장 선출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당장 다음 달 전국체전을 앞둔 인천시 체육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선수단 결단식과 체전 공식 행사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얼굴을 내밀 수 없는 상황 연출이 우려됩니다. 경기도 이천시내 일부 전문건설업체가 여성기업 우대 정책을 악용해 관극공사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여성기업인 것처럼 등록한 뒤 수의계약을 따내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2년 전 남양주시 한 유치원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멍키스패너 원아학대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합니다. 법원이 피해 주장 학부모들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재수사 후 재판에 넘기라고 주문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장 전 구청장은 지난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목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인천일보 지면에 보도된 주요 기사 브리핑해드립니다. 오늘의 인천일보로 문을 엽니다. 먼저 오늘자 인천판 1면 그리고 3면 이어서 4면 정치 종합면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122개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해 적합한 지정을 선정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당정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는 인천에 있는 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개의 해당 기관은 어디가 될까요? 부평구에 있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그리고 서구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역시 서구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 이렇게 3개의 공공기관인데요. 이들 현재 3개 기관은 자체 이전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인천 지역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요. 인천시 또 인천시의회, 시민단체 모두 당혹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지방으로 이전한 상황인데요. 모두 5개 기관이 이미 지방으로 이사한 상황입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그리고 안전보건공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해양조사원에 이어 해양경비안전교육원도 인천 중구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전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요? 가뜩이나 인천의 공공기관이 부족한데 지금 현재 있는 기관마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수도권 중심 도시인 인천의 위상이 추락할 뿐더러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게 인천 지역사회의 우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여서 어떻게 사태가 전개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1면 종합면으로 가봅니다. 요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서울 집값 상승, 이 여파가 바로 붙어있는 경기도 전역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요 도시의 집값도 덩달아서 뻥충 뛰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일부 중개업소가 허위 매물을 내놓거나 업 또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불법 부동산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일보가 어제와 오늘 잇따라서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허위 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부동산 매물 클린관리센터로부터 넘겨받아서 특별 관리하기로 했고요. 또
또 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끝까지 뿌리가 뽑힐 때까지 하겠다라고 경기도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 교란 행위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일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스포츠 관련 기사인데요. 인천시 체육회 회장 선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다음 달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 인천시 체육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점인데요. 인천 선수단 결단식에 인천시장이 참석해야 할 텐데 지금 현재 인천시장이 당연직 인천시 체육회 회장으로 취임을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박남춘 현 인천시장이 결단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 이 시도지사 개막 공식 만찬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엔 전국의 시도지사가 각 시도 체육회장에 직함으로 참석하게 되는데 박남춘 현 인천시장은 과연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여부를 놓고 말들이 무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인천시를 대표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시 체육회장 자격으로 얼굴을 내밀 수 없는 상황 연출이 예상이 된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일고 있다는 것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전임 유정복 시장 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된 이 강인덕 현 상임부회장이 직무대행 체제를 계속 고집하면서 임기를 2020년 2월까지 일단 보장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회장직에서 직무대행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박남춘 현 시장이 취임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내용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면 경기 메트로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이천 시내에 있는 일부 전문 건설 업체들이 여성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악용해서 관급공사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는 기사 싣고 있습니다. 무늬만 여성 기업인 것처럼 기업 대표 이름을 여성으로 등록한 뒤에 이천시가 발주하는 수의 계약을 손쉽게 따내는 이런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실제로 적지 않은 전문 건설 업체들이 이 여성 기업으로 등록한 뒤에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전문 건설 업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경기판 19면 사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2년 전 발생했던 이른바 먼키 스패너 원화 학대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남양주 시내 한 유치원에서 20대 교사가 원화에게 먼키 스패너, 그러니까 손가락을 먼키 스패너에 끼워서 조이면 아프다, 그러니 말 잘 들어라, 이런 취지로 학대를 했다라는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이 교사의 원화 학대 혐의가 짙다라고 하면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 즉 무혐의 처분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피해 학부모들은 굉장히 반발했겠죠. 결국 학부모들이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학부모들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서 검찰에 재수사한 뒤에 재판에 넘기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결국 의정부지검은 이 서울고법의 재정 신청 수용을 받아들여서 재수사한 뒤에 공소를 제기하기로 했다는 내용. 2년 만에 사건이 다시 재수사를 받게 됐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는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장 전 구청장은 지난해 4월이었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같은 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 장 전 구청장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히 장 전 구청장은 항소를 했겠죠. 그렇지만 항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심이 확정이 됐고요. 이번에 대법원이 최종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장 전 구청장의 불법 선거운동 죄는 유죄로 그렇게 최종 확정됐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원시와 화성시에 걸쳐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전투기 소음 민원을 둘러싼 집단 민원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집단 민원의 실태는 어떻고
해법은 무엇인지, 이전은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일보 경기본사 사회부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최근 2주 동안 이 수원 군공항 이전과 소음 민원을 둘러싼 기획 취재를 계속 해왔죠. 네. 네, 이 보통 군사시설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는 이격거리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 수원 군공항도 그렇습니다만 도심 한복판에 군공항이 있는 곳이 여러 된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디에 분포가 돼 있습니까? 네. 주민 간 소음 분쟁이 있었던 군공항을 기준으로 전국에 9개의 군공항이 있습니다. 수원, 광주, 대구 세 곳이 대표적인 도심 속 군공항으로 꼽힙니다. 네, 그렇군요. 수원, 광주, 대구. 자, 그렇다면 수원 군공항은 어떤 규모이고 어떤 부대가 있고 뭐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날의 수원 군공항은 공군의 제10 전투비행단이 주둔하는 곳입니다. 수도권 최전방기지이고요. 수원 군공항이 최초 건설된 시기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로 추정됩니다. 수원과 화성이 하나일 때인데요. 해방 이후 수원군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하면서 화성군과 분리되고 행정구역 개편 등의 과정에서도 수원과 화성에 계속 걸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군공항을 인수한 건 1954년인데 앞서 미군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원은 인구가 130만 명에 육박하는 거대 도시 아니겠습니까? 군공항이 그런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인근 주민들로서는 이 피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는 본격 공군 운영이 시작돼서부터 즉 60년 이상 이어져 왔다고 보입니다. 피해는 개발 규제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투기 소음이 가장 문제입니다. 옛 시절에는 이제 농촌 지역 일부에만 피해가 한정돼 있었는데 개발 부흥 등을 지나면서 수원과 화성이 굉장히 큰 도시가 됐습니다. 찢어지는 굉음이 매일 도시를 덮치고요. 이 굉음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이 80을 넘기면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지나친 것이다라고 했는데 수원, 화성의 많은 집과 학교가 이 정도 또는 이상의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 소음 기준치인 항공기 소음 기준치인 80베크를 넘기는 이 수원과 화성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가 소음 피해가 좀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어떤 법적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지 않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도 결코 만만치가 않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국내법상 현재 전투기 소음은 주민이 소송으로밖에 보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 군공항으로 여태 진행된 소송만 150건, 원고가 58만여 명에 달합니다. 수원과 마찬가지로 도심 속 군공항이 있는 대구, 광주를 합치면 모두 약 500건, 원고 수 172만여 명입니다.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곤 전부 주민이 승소해왔습니다. 여태 7,749억여 원의 배상 판결이 있었고요. 총 청구액을 합치면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소송 비용이나 배상은 전부 국민 혈세로 이루어지고 전투기 소음 소송은 한 차례에 끝나는 것이 아닌데다가 앞으로 피해 보상을 규정하는 법안 등이 개정될 수 있어 혈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네, 혈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결국은 전투기 그 소음으로 인한 이 법정 소송으로 만약에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그 비용을 국민 혈세로 물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청구액만 1조 원을 넘겼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또다시 대줘야 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의 되풀이가 계속되고 있는 거군요. 하지만요, 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본다라면 군 공항이라는 게 어디엔가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이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 등이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나섰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군공항은 폐쇄론도 있습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수 시설이라 근데 폐쇄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팽창할 대로 팽창한 도시를 옮길 수도 없고요. 그러면 남은 해법은 이제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인데요. 2013년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원, 광주, 대구 3개 지자체가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절차 단계나 분위기를 보면은 대구가 가장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광주는 단계로는 가장 늦는데 민항 통합 이전 방식 논의가 활발하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달리 수원은 비관적입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화성시가 무조건 반대하고 있고 주민들도 찬반으로 대립 중이라 공중에 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도심 속 군 공항이 있는 곳이 주로 대표적인 것이 수원과 광주, 대구 이렇게 세 개 지역인데 광주와 대구는 비교적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진척이 되고 있지만 유독 그 수원 군 공항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전망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얘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한번 다시 출연해서 자세하게 해법은 무엇인지 또 정부나 지자체의 움직임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란, 이 뜨거운 논쟁의 해법은 없는지 살펴봤는데요. 내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일보 경기본사 사회부 김현우 기자였습니다. 오늘부터 뉴스 형식이 약간 바뀐 점을 발견하셨을 줄로 압니다. 날씨 정보 대신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 정보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보다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9월 6일 목요일 인천일보 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